중동이 화염에 휩싸인 지 오늘로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강대강 형국입니다. 딱히 출구가 보이질 않는 데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파괴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끝을 고민해야 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다음으로 쿠바를 타깃으로 지목하기까지 했습니다. 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을 김상욱 민주당 의원, 이혜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원입니다. 교수님, 오늘 오전에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요약 좀 해주시죠. 어떤 CBS와의 인터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예, 근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있었습니다. 핵심은 일단 CBS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이 완전히 컴플리트. 그러니까 이란에게는 공군도, 해군도, 그다음에 통신도 다 망가졌다.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미국이 완전히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두 가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다. 혹은 아니면은 이란에게 완전히 우리가 미국 이겼으니 항복해라. 예. 뭐 이런 함의를 품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된 트럼프의 발언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A lot of brilliant work, but we're going to have a much safer world as soon as it's finished, and it's going to be finished pretty quickly. And now nobody has any idea who the people are that are going to be the head of the country. Together with our Israeli partners, we're crushing the enemy in an overwhelming display of technical skill and military force. CBS 인터뷰 이후의 기자회견을 요약을 하자면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 승리에 대한 일종의 선언, 그리고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 지금 이런 발언들인데, 근데 실상이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본질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란 사태 본질은 사실은 누가 석유 이 공급망을 지키느냐 또는 부수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또 중동 국가들을 공격합니다. 목적은 하나죠. 석유 공급을 차단시켜서 미국으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또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호르무즈 해협이나 중동을 공격하는 걸 막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지금 세계적인 석유 위기를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게 막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오늘 아침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포석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이란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무릎 꿇게 하려는 것과 경우에 따라 미국이 발을 빼려고 하는 것, 포석이 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란이 석유 공급을 계속해서 틀어막는 상황이라면 네네. 미국 입장에서는 발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하고 있는 것도 미사일 발사대나 미사일 저장 시설이나 이렇게 중동과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할 수 있는 또 이란의 해군, 여기에만 다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5일이나 10일 안에 이란의 저항능력, 그러니까 저항능력이라 하는 것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해군력이나 이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그 힘을 차단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는가에 따라서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9일자 이제 10일째 아닙니까? 이 양쪽의 이 전황을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네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4,500회 정도 폭격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이란 쪽의 반격은 3,500회 정도 돼요. 네네. 그중에 미사일이 한 900회, 나머지 주로 드론 그렇죠. 공격인데,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냐? 네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가능성이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토마호크 미사일을 통해서 주로 공격을 해왔는데, 한 토마호크가 한 2,000기 정도. 네네. 그 다음에 제이섭 좀 짧은 거리죠. 그게 한 3,000 총량입니다. 네네. 그 다음에 반면에 그러면 이란의 그 남아있는 미사일 전력이죠. 화력은 얼마나 될까? 이거 뭐 기관들마다 평가하기 굉장히 달라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서방의 어떤 연구기관들은 주로 2,000 내지 3,000. 탄도미사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모든 미사일 다 합해서 최대 6,000개까지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 1,000개 정도를 소모했다고 보면은
서방 측 기준에 따르면 이란은 여전히 1,000개 내지 2,000개가 남아 있어요. 러시아 측 통계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발사대는 상당 부분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센트콤이죠. 사령부 네. 그 전황 보고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과장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길거리 바닥에다가 그 아나몰픽이라 그러죠. 그림을 그려놓은 거, 혹은 모형 뭐 전투기라든지 얼핏 그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비교해 보면은 최대한 10배 정도 전황 그 평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해군도 다 망가졌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해군 같은 경우에 이 파괴된 선박 전함이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시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일 지금 그 미국 입장에서부터 부담이 되는 거는 그 스웜이라 그러죠. 작은 고속정. 네네. 그게 여전히 수백 척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방을 통해서 보는 어떤 전황 평가하고 실제로 그런지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전 포석이잖아요. 네네. 반면에 미국은 단기전 포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발을 빼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과거에 소련이 아프간에서 발목을 잡힌 것처럼 이란의 입장에서 어쨌든 미국을 발목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석유 말씀하신 대로 이 위기를 석유 위기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사일 발사 수치를 줄이고 대신 드론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드론의 숫자는 이란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생산량도 무지 많죠. 엄청 많아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 루비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개를 만들어요. 미국은 한 달에 5개, 6개밖에 못 만들어요. 교수님 여기서 이란이 보유한 최강의 자산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것은 그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방공망으로서 요격이 불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 회에 걸쳐 가지고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했거든요. 그 장면 같은 걸 보면은 이 한 개를 맞추기 위해서 작게는 5개 내지 6개, 많게는 11개까지 쌓아 올려요. 이스라엘 쪽에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방공망이 사실 와야 됐거든요. 네네. 그렇게 봐야죠. 네. 그렇게 네. 이건 뭐 확인되는 겁니다. 오늘 어제입니까? 그 네타냐후 집에 미사일이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 장관이죠. 벤 그비르 같은 경우 지금 중상설이 나오고 있어요.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물론 차량 사고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황은 저로서는 아직까지 잘 모른다. 그리고 오히려 장기전으로 이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전환 국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제 자, 10일이 제일 의원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일이. 네. 앞으로 10일이 가장 앞으로 10일 중요하다. 안에 그런데 미국이 가시적 변화를 못 만들면 네네.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미국이 높다고 져요, 보고 잘못하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란 같은 경우가 네. 일단 저희가 외신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외신에 의하면 기존에 이제 하메네이 같은 경우는 핵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차남이죠. 상당히 강경한 보수 세력으로 알려져 있는 모주타바가 이번에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고 그 배경에는 혁명 수비대가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란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결사항전인 거죠. 복수 또는 뭐 공멸 이런 단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쟁이 장기화는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란 게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키아벨리가 했던 말, 누구든지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 하지만 언제든 전쟁을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상대가 있잖아요. 그 지금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뭐냐 말씀처럼 하메네이가 있을 때는 하람이라 해서 이거는 핵무기만큼은 본인 스스로도 자제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금기어를 설정을 했죠. 그래서 사실 이란 같은 경우는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제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선이 없어져 버렸죠. 지금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확보하려고 할 목적이고 또 핵물질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는데 일단 그것은 이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테마가 될 것이고 지금 앞으로 10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네. 지금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는 걸 핵심을 보면은 미국의 눈을 가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레이더 여기에만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다음 단계를 위한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누가 장악하느냐. 그래서 과연 원유 수송이 가능하냐. 이게 전쟁을 만약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선의 안전을 확보한다면 이란은 못 이길 겁니다. 반대로
결국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란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의 공격도 이란의 공격도 호르무즈를 잡고 미국의 눈을 가리는 레이더 공격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의 공격도 마찬가지로 미사일 발사대나 해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결국 제가 10일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10일이면 둘 중에 한쪽은 이제 바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약간 해군 지금 호르무즈가 결국은 제일 관건인 건 맞아요. 네네. 전략적인 요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봉쇄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못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게 군사력 때는 못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험료 때문에. 네네네. 누가 보험료를 내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못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군사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건 기뢰예요. 기뢰. 아직 기뢰를 깔지는 않았죠. 아직 네, 안 네, 풀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최후의 지금 만일 미국이 지상전으로 전환하면은 바로 기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척에 달하는 고속정 이게 사실은 미국으로서 제일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만이라고 그 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얕거든요. 그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고 바다는 얕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제일 또 그 미국이 극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연안 어딘가에 그 해안선이 2,400km예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긴 네. 해안선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 2,400km에 해당되는 해안선에 바다는 얕고 그러니까 큰 전함이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안선에 배치되어 있는 그 미사일들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속정, 수험 고속정, 군집이죠. 그다음에 그 기뢰. 이거를 무슨 수로 미국이 지금 열흘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걸프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근처에 인접한 국가들의 정유 시설을 때렸고 사우디 아람코가 대표적이고 거기에다가 어제는 담수 시설마저 때렸다는 외신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다른 국가들은 식수를 거의 담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들이 과연 참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들이 더 미국에게 매달려서 전쟁 하루 빨리 종식을 바랄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쎄요. 지금 담수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그중에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공개했다고 하는데 실은 그게 과연 가능할지 왜 그러냐면은 이란의 담수 의존율은 3%예요. 없어도 돼요. 네네네. 반면에 그 걸프 국가는 60%, 70%, 80%, 이스라엘 같은 건 60, 70%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게 담수 시설이 공급받으면 거기는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잘못 건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볼 때는 이 동맹의 역학관계인데 지금 걸프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보호비를 냈잖아요. 지금까지 수십 네네. 년 동안. 그런데 가만 보니까 미국은 자기들을 대신에 이스라엘만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그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가지고 갈 거냐. 이 부분에 선택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못한다 하더라도 걸프 국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럼 지금까지 미국만 믿고 보호비도 내고 했는데 왜 우리를 안 지켜주냐.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여러 나라에 지금 퍼져 있는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저는 일단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일단 이란 편을 들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교가 달라요, 사실은. 네. 같은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종파 자체가 다르고 수니파 시아파 그렇죠.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이란에 대한 두려움이 중동 국가들은 매우 높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무장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란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란 편에 든다 이거는 없는 일이고요. 네네. 근데 참전을 할 것인가? 참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중할 것 같다 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참전하게 되면 이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반 시설이 되게 취약합니다. 방어도 취약합니다. 네네. 본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참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중동 국가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실 이제 원유 수출이 막히면 그들도 경제 기반이 또 붕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생각하기에 이란이 중동 여러 국가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혁명 수비대가 컨트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중동 국가들에 대한 어쨌든 같은 종교지만 적대하고 있는 계파가 달라서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중동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을 압박하게 해서 또 세계를 압박하게 해서 이란의 입맛에 맞는 종전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저는 그 압박 수위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고 이란이 생각하는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요구 조건이 반영된 종전일 겁니다. 무엇이죠? 뭐 결국에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양보를 중동에 대한 패권에 대한 양보 그리고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안전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네. 우리 공격에서 파괴한 것에 대해 배상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 끝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과도한 자, 이야기인 것 교수님 같고.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트럼프로서는 지금 중간선거가 11월에 예정이 돼 있죠. 그런데 유가가 그 미국 내 유가가 계속 오르고 이러한 생활고가 찌러지면 분명히 중간선거에는 악재입니다. 큰 악재일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퇴로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출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처음 전쟁 목표가 그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였잖아요. 근데 정권 교체는 됐죠. 하메네이가 하메네이로 바뀐 거 아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이어졌죠. 네. 플랜 A는 실패했어요. 네. 그럼 남아있는 목표가 뭐냐면 핵 능력, 핵 기반을 파괴하는 거, 그다음에 해군 파괴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 등등 과제들이 남는데 어젠가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로는 이제는 이 이란의 그 탄도 미사일 능력 그쪽으로 전쟁 목표가 이동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 바로 거기 바로 아닙니까? 그거죠. 네. 바로 그거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란이 심어놓은 그 프락시, 그러니까 대리 세력들, 헤즈볼라, 그다음에 후티라든지 등등등을 파괴, 그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사라지고 지금은 미사일 능력 파괴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처음에 내세웠던 레짐 체인지 목표 실패했기 때문에 플랜 B로 옮겨가지고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이야기고 동시에 어제 그 CBS 인터뷰할 때 그 호르무즈에 바로 붙어 있는 아바스라는 시가 반데라 아바스 시가 있거든요. 네네. 만일 지상 병력을 투입한다면 이 여기에 대해 되지 않을까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데 현재 전황에서 본다면은 근데 지상군이 들어가서 지금 뭘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아 있는 거는 어떻게든 제일 유력한 방법은 정신승리죠. 우리가 이겼다. 다 망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없다. 이제 실제로 있건 없건 관계없이 다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게 제일 유력한 방법이죠.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전쟁의 목표 중에 뭘 하나로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불가능. 이미 날아갔고. 왜? 하메네이가 하메네이로 정권 교체된 거니까. 남아있는 핵 능력 무슨 수로 할 거냐.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다. 예. 그러니까 이란의 군사력이 무너져서 더 이상 중동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선언하고 미국이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미국은 뭐 환영을 할 만한 일입니다만. 미국은 박스에 갇혀 있는 게 박스가 뭐냐면 첫 번째 태각 끝났다 전쟁 이제 우리가 이겼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전이거든요. 세 번째 핵이에요. 세 번째가 핵.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은 네. 사실. 이 박스 안에 박스에 갇혀버린 갇혀버렸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이란이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유가 과거에 소련을 아프간에서 그 장기전을 끌려 결국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그처럼 어쨌든 이란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 전쟁은 장기전이다. 그다음에 지역전이다. 전 서아시아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겠다. 이 구도였어요. 미국이 빠지면 이스라엘은 멈춥니까? 못 멈추죠. 지금은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미국은 저 생각인데 때가 되면 빠져나갈 겁니다. 어떻게든 빠져나갈 겁니다. 무책임하게 빠져나갈 텐데 그 이후에 만약 이스라엘과 중동과 이란 사이에 모종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여기는 계속되는 분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빠져나가면 이걸 기점 삼아서 중동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강력하게 시도를 할 것이고요. 중동 국가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에 대한 적대와 두려움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같이 저항을 할 겁니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까지 또 겹쳐버리거든요. 아주 복잡한 정말 중동이 세계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트럼프의 이번 공격은 세계 평화적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짓을 한 겁니다. 사고는 쳐놓고 수습을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10일 안에 뭔가 모종의 해결책을 봐야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에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이걸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려면 그렇게 끌려가는 형국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이란에서 좀 내부적으로 좀 다른 의사결정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어려워요. 어떤 중재 국가가 나타날 가능성 없습니까? 예전에 핵 협상에 있어서는 오만이 중재를 좀 했었고 그렇죠. 현재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JCPOA 그 이란 핵 관련된 그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트럼프가 깼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럽이라도 남아 있었거든요. 중재 국가로.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만이 떴다가 결국은 오만 역시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옵션이 현재 다 동원돼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남은 옵션이 전면전이고 그 전면전 중에서도 마지막 옵션이 핵이에요. 나머지 가능성은 다 소진돼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1월 달에 그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 그 무장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배후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잖아요. 교수님 진짜 핵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미 저는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이스라엘만 남으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공망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전쟁 초반부터 그 네게브 사막에 있는 그 디모나 기지, 이스라엘의 핵 기지죠. 네네. 엄청나게 폭격당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 사실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이대로 계속 소모전으로 간다면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소모될 겁니다. 미국이야 뒤에 더 많이 가지고 있죠. 네. 하지만 이스라엘이 혼자서 이란을 공격하고 전쟁을 수행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마치 그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미국 믿고 가는데 네.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우리가 희망으로 볼 신호는 없습니까? 지금 너무 우울한 말씀들만 하셔서 초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은 있죠. 왜 정신승리, 미국의 정신승리, 전 굉장히 유력한 추구라 보는 게 그 정말 전황과 아무 동떨어진 자기만의 세계에서 완전히 전쟁 끝났어. Very complete. 인터뷰 문구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 세계에서 본다 이긴 거예요. 벌써 전쟁 끝난 거예요. 두 가지죠. 미국이 교수님 말씀처럼 정신승리하고 떠나버리고 이란이 자제하고 여기서 그렇죠. 두 가지가 합쳐지면 멈춰질 겁니다. 이란이 우리도 피해가 크고 지금 더 지속하는 것은 이란 왜냐하면 이란 내부 사정도 안 좋아요 사실은요. 자, 이란 그럼 미국이 국민들도 떠나면 불편해 많기 이란은 때문에. 멈춥니까? 좀 전에 이스라엘은 멈춥니까라고 제가 이스라엘은 질문을 드렸는데 네. 이란은 멈춥니까? 이란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더 가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군사력은 전쟁은 전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 보면은 그럼 이스라엘이 핵을 빼고 재래식 전력만으로 이스라엘 혼자서 이란과 계속 전쟁을 수행할 수 있냐? 그건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혼자서 지상전을 펼 수 있냐? 거리가 1000km 떨어져 있잖아요. 무슨 네. 수로 합니까? 미국 역시도 지금 이게 원정 전쟁이잖아요. 원거리. 이 어마어마한 보급로에서 보급을 어떻게 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급이거든요. 이 보급선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 돈은 지금 나온 어림풋 이렇게 우리가 얼추 계산만 해봐도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현재 지출한 전비가 1000억 달러 최대. 네. 다시 보거든요. 지금 이미 조사가 나와 있지만은 그건 역시 저도 돌려봤고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일 전비 하루에 쓰는 전비 전쟁 비용이 최대가 1조 3천억이에요. 이 넘어가면 감당 못합니다. 지금 넘어갔어요 이미. 하루에 1조 3천억 4천억을 써야 돼요. 이 무슨 소리를 감당합니까? 현재 미국은 빚쟁이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빚만 해도 36조 달러에 이자만 조가 넘어요. 조 달러가. 이거를 무슨 수로 감당하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 올해 미국이 이 갚아야 될 빚과 이자가 지금 최대치예요. 현재. 제가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이야말로 유엔 또 다자 외교가 기능해야 할 때입니다. 이걸 전쟁이라고 해서 전쟁 당사국끼리 알아서 풀어라. 지금 못 풉니다.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정신승리하고 혼자 이제 일단 발 빼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란이 멈추도록 또 이스라엘이 멈추도록
국제사회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움직여야 합니다. 유엔도 다자기구도. 그러게 아니라 알아서 누가 풀어라. 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트럼프나 네타냐후가 국제사회 말을 들을 트럼프가 일단 발을 빼야죠. 트럼프가 발 빼면 트럼프가 발을 뺀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외교적으로 네. 외교적으로 가능성은 러시아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매우 좋잖아요. 동시에 이란은 동맹 국가예요. 그렇죠. 이거는 러시아의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중국은 좀 달라요. 스탠스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이란하고 공식적인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사실상 좌표 등 어떤 ISR 자산이라고 그러죠. 이걸 제공하는 건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전쟁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전쟁 같은 게 제일 큰 차이가 이 정밀도 정확도가 비교가 안 돼. 이란의 미사일이. 과거 같은 게 막 비나오 그런 경우 많았지만 이번엔 거의 다 꽂히고 있잖아요. 특히 그 극초음속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만큼 이 중국으로부터 좌표 ISR 지원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동시에 뒤집어 이야기한다면은 중국이 만약 강력하게 전쟁 중단에 나선다면은 중재에 혹은 러시아도 같이 나선다면은 그 경우에 이란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숨을 죽일 수 있는 거죠. 이란도 이란 내부 사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복잡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 새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수님 말씀처럼 러시아, 중국과의 연대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제는 미국이 일단은 좀 발을 떼야 돼요. 미국이 계속 발을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하고 미국이 철수하고 공격을 멈추고 이란이 스스로 자제하고 그래서 좀 공격 전 상태의 불안한 불안하지만 형평이 맞아 있는 그 상태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동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걸 풀려고 할 때 사고가 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중동이 우리 경제마저 지금 덮치면서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루빨리 어쨌든 전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데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CBS 인터뷰를 보면 트럼프가 전쟁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일종의 그 수순 밟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라도 전쟁이 종식됐으면 하는데 문제는 다음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 전격적으로 공습이 있었고 12일이었나요? 12일간 전쟁이 일어났다가 또다시 재발되고 그러면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이쪽은 양쪽 중에 한쪽이 없어져야지 전쟁이 멈추는 겁니까? 그 국제 정치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론의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그 이스라엘에 의한 서아시아 중동에서의 핵 독점이잖아요. 네네. 100기 내지 200개 최대 정도의 핵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 이게 더 평화에 유리하냐 아니면 이란이 핵 보유하는 게 평화에 유리하냐. 세력 균형이냐 힘에 그렇죠. 의한 지배냐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다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차제에 이란이 핵 보유를 해버려라. 그러면 핵 대 핵의 세력 균형 어떤 그 공포의 균형이죠. 이른바 그 밸런스 오브 테러라 부르는데 혹은 상호 확정 파괴 수준에 갔을 때 차라리 냉전기 유럽이 그랬잖아요. 그게 또 오히려 평화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그건 오히려 더 핵전으로 간 더 위험한 거다. 반면에 그 차라리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지만 NCND잖아요. 네네. 인정도 부인도 네, 안 하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강대국이 개입해가지고 강대국들이 평화를 보장해 주는.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들이 맨날 우리를 먼저 공개해줘. 우리가 먼저 공개한 적 있었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할 때 사실은 국제사회는 할 말도 없어요. 아주 딜레마 중에 딜레마예요. 이란의 민족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데 네네네. 이란 분들이 페르시아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페르시아어 쓰죠. 예. 예.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라크처럼 완전히 붕괴할 거다. 민족성 자체가 그런 민족성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 전에 뭔가 좀 불편하지만 평화가 가는 그 상태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거든요. 풀려고 할 때 이게 정말 사단이 나는 건데 트럼프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머리만 제거한다고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국민성 자체가 다른데요. 상황도 다르고요. 군대 상황도 다르고 국제 상황도 그리고 다르고요. 군사력도 다르죠. 예, 너무 쉽게 봤던 것 같아요.
트럼프 자체가 불확실성, 트럼프 자체가 리스크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네수엘라에서 너무 이 붐업이 됐는지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란, 그 다음에 이 전쟁 와중에 쿠바까지 지목을 하면서 그렇죠. 아니 다들 실언이 아닌지 또는 좌충우돌 트럼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위협적 행동을 가할 수 있는지 막 이런 걱정까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면 전환이 지금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지방선거 이제 본인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다가 또 앱스타인 뭐 문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딴 데 돌려야 하는데 이란에서는 어쨌든 철수하면 비난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국면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쿠바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생각으로 하면 그럴 겁니다. 이란보다는 훨씬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쿠바가 지금도 힘듭니다. 전기가 끊기고 석유가 끊기고 시민들의 삶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또 미국이 아주 가깝죠. 말씀하셨던 것 교수님 말씀처럼 보급 루트가 이렇게 편해요. 공격하기도 쉽고 나라도 상대적으로 작고 또 루트도 좀 개척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쿠바 사태를 일부러 일으켜서 그리고 쿠바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모델이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딱 머리만 끄집어내 버리면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쿠바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예, 저도 흐름으로는 그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쿠바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네. 매우. 그리고 뭐 긴급히 특히 중국 쪽으로부터 그 태양열 네네. 지원을 통해서 근근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납치되면서 그 사실은 석유 지원이 끊겨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 석유가 지금 뭐 미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로도 가고 그렇죠. 그러고 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쿠바가 혼자 자력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군사적으로 그 액션이 들어갔을 때 그 쿠바의 군사력이 이걸 버텨낼 수 있냐? 하지만 우리가 또 뭐 무조건 뭐 무시할 수도 없죠. 왜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또 군사력을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이란과는 다른 상대죠. 그건 미국으로서는 미국 본토에서 쏴도 미사일이 도달하는 거리 아닙니까? 굳이 멀리 갈 이유도 없는 거고 동시에 이미 포위되어 있잖아요. 봉쇄되어 있잖아요. 현재 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란과의 전쟁하기 전에 검토했던 시나리오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 시나리오 그다음에 리비아 시나리오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리비아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었죠? 폭격이죠. 네네. 폭격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하지만 베네수엘라 시나리오는 적용이 안 됐잖아요.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그래서 리비아 모델로 넘어간 건데 근데 쿠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베네수엘라 시나리오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그 지도부가 한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연 버틸 수 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도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네네. 그대로 그럼 놔둘 건지 그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중국이나 러시아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이번 전쟁을 보면서 그 어떤 승리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평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그 점 하나만은 네, 분명한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탐욕에 넘치는 지도자 한 명이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나 자신의 개인 아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는가? 정말 마치 히틀러 너무 비유가 강한가요? 어쨌든 좀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개인의 욕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참담하고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뽑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우리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덧붙이자면은 이란에 적용되는 미국의 군사 닥트린하고 쿠바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멀로 독트린이 이제 그린랜드부터 파타고니아 맨 밑에까지거든요. 네. 거기는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멀로 독트린 이번에 돈로 독트린이라는 그랬죠. 핵심 메시지가 그린랜드부터 파타고니아까지는 우리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바로 코앞에 있는 게 쿠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새로운 어떤 그 군사 독트린은 이란하고 좀 성격이 다른 거죠. 그건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쿠바는 다릅니다. 쿠바는 반드시 욕심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 다시 모셔서 이 내용을 안 하기를 바라지만
한 10일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10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시간 좀 내주시길 바라고. 예.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는 점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오늘 뉴스 인사이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7시 50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